안녕하세요. 자, 요즘에 한국도 이 남미 쪽으로 스페인어 전공을 해서 취업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더 많겠죠, 전보다는. 그런데 이제 이쪽 남미로 해외 취업을 올 경우 스페인어권 쪽에 여기 이제 현지인들하고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하게 되겠죠. 그럼 뭐 한국 사람들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은 남미에서 현지인들하고 근무할 때 이러한 현지인들 그 근무 태도나 이 마인드, 문화 차이 이런 거 정말 모르면은 정말 속병 터져요. 속병.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거 이거 잘 알고 가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기서 오래 근무했던 분들은 대부분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혹시라도 해외 취업을 남미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하는 말들을 미리 좀 잘 알고 가시면은 제가 오늘 화병 치료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꼭 보고 가세요. 해외 취업 남미 쪽으로 오시는 분들. 자, 보시죠. 대부분 이제 남미 오시는 분들이 건설, 봉제, 전자. 봉제 쪽은 멕시코하고 테말라 쪽하고 뭐 중미 쪽에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전자 쪽 멕시코 많이 있고요. 그리고 건설 쪽은 뭐 전체적으로 많이 퍼져 있어요. 아마 대부분 이런 경우고 나머지는 다 장사하는 경우니까 취업은 아마 이쪽으로 많이 오실 거예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오면 현지인들과 일을 하지만은 대부분 관리자로 오실 거예요. 그러면 관리자로 올 때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시킨 거 꼭 확인을 하세요. 10번이 됐든 20번이 됐든 계속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 안 하고 걔네들 하고 있다고 말만 믿고 있다가 막판에 가서 안 돼 있어요. 그런 경우 정말 허다해요. 또 그 정도면 다행이에요. 퇴근 시간 되잖아요. 시킨 거 뻔히 알고 여러 번 확인한 걸 뻔히 알면 또 퇴근해요.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퇴근해서 내가 급해가지고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 안 받는 놈들도 있어요. 그게 막 속 터져 죽어요. 나는 이 리포트를 받아가지고 서울에다가 본사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얘가 가버린 거예요. 본사는 이제 아침이 여기 저녁이니까 전화해가지고 또 뭐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나는 또 핑계거리 만들어야 돼요. 내가 책임자니까. 퇴근되기 전에 퇴근 시간 되면 걔네들 퇴근하지 말라고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주고 퇴근하라고. 안 그러면 네가 얘기 안 했잖아 이래버려요. 여기서 근무하신 분들은 많이 느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근무하실 때 현지인들 100% 믿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똘똘한 현지인들 한두 명은 정말 자기 그 신복처럼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현지인들 사이에 동향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언어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는 업무들, 그런 업무들을 얘 보내서 하려면 믿을 만한 애를 또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직원 뽑을 때 똘똘한 친구들, 좀 머리가 좀 돌아가는 애들, 그런 애들을 잘 받았다가 자기 신복으로 뭐 용돈을 따라 주든 뭘 하든 그거는 이제 본인 능력이죠. 그런 애들 한두 명 정도는 자기가 꼭 데리고 있어야 일이 편해요. 그런데 100% 믿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남미에서 근무하시면 진짜 좀도둑 많아요. 전자 쪽은 내가 전자 쪽은 안 있어봐서 모르겠는데 봉제 쪽, 건설 쪽 제가 두 군데 다 있어봤어요. 봉제 쪽에서는 애들 퇴근할 때, 점심시간 나갈 때 경비들이 몸수색을 다 해요. 그리고 갑자기 거기 나라에서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몰래 경찰하고 협의해서 경찰을 대동한 상태에서 갑자기 하루 날 잡아서 나간 애들 진짜 수색 완벽하게 해버려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수색 거부한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100%옷 훔치는 애들이에요. 그럼 어디서 훔치는지 아세요? 여기 중요한 부분, 거기다가 투명 테이프 그걸로 붙여버려요. 아니면은 신발 밑창에다가 깔아놓고 조그만 애기들 옷 같은 거 다 들어가요. 그럼 거기다 깔아놓고 훔쳐가고. 그런 애들이 정말 많아요. 막 옷 속에다가 허리띠 있는 쪽에다 막 그 투명 테이프로 막 붙여버리고. 그럼 이제 그런 애들 끄고 가가지고 처음에는 애들이 반항하죠. 너 없다.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 막 제일 반항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을 대동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 경찰이 따로 사무실 데려가서 옷을 벗겨서 수색을 해요. 그래서 나오죠. 그런 부분에. 그럼 나와도요. 나오면 한국 사람은 대부분 막 미안하고 고개 숙이고 그러잖아요. 얘네들은 안 그래요. 뻣뻣이 숙이고 그냥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사무실에도 좀도둑도 많이 들어오고 건설 쪽에 계신 분들은 조그만 공구들 다 가져가요. 훔쳐가요. 거기 나갈 때도 검문 다 해야 돼요. 그 정도로 많으니까 그거는 항상 염두에 돼요. 좀도둑이 많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어디 회사를 가시든 간에 뭐 건설을 가든 봉제를 전자를 가든 간에 어느 나라에 가시든 간에 애들을 뽑을 때 대부분의 나라에서 tiempo de prueba라고 그래가지고 시험 기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고용을 해가지고 뭐 나라마다 기간을 줘요. 그럼 그 기간 내에
자기들이 얘가 적정하게 빨리 평가를 해서 퇴사를 시키든 아니면 계속 쓰든 하라는 얘기예요. 그 기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정말 한국 사람 정 때문에 못 자르는데 냉정하게 자르셔야 돼요. 저도 여러 번 많이 잘랐어요. 저 아니다 싶은 애들은 빨리빨리 자르세요. 그리고 새로 빨리 뽑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이 기간 내에서 그냥 일한 날짜 월급만 딱 주고 퇴사시키면 끝인데 그 이후부터는 퇴직금 정산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일정 기간이 또 지나면은 정규직이 돼버려요. 1년 이상 지나거나 뭐 나라마다 좀 틀린데 그 시간이 지나면은 정규직이 되어요. 그러면 정규직 되면 자르기 진짜 힘들어요. 못 잘라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요 시험 기간 동안에 빨리 선택해서 아니다 싶은 애들 빨리빨리 잘라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된 애들 빨리빨리 뽑으시고. 자, 요거 잘 이용하시고. 그리고 5번째, 여기서 일할 때 남미애들 한번 내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지만은 약속 진짜 안 지켜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시에 만나기로 하면 얘네들은 2시에 나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못 나가잖아요. 근데 2시에 와도 미안한 표정도 안 져요. 얘네들 진짜로 열받아요. 그런 거 보면. 그렇다고 약속 안 지키지 말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한국 사람 지켜야겠죠. 근데 그거를 감안하시고 화병 생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6번째, 제가 이제 주로 사무실에 있었으니까 사무실에 계신 분들은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 만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 자존심 더럽겠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아직도 내가 그 과테말라 있을 텐데 아직도 내가 지금 막 생각하면 열이 받아요. 한번 그 컨테이너가 들어왔는데 다시 백십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백십이라는 게 이 컨테이너 통관이 안 돼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보내야 돼요. 근데 그 수속을 하는데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 꽤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한 변호사한테 제가 맡겼어요. 근데 얘가 어느 정도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결과가 안 나와요. 얘네들 일이 너무너무 느려요.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뭐 한두 번에 야 빨리 좀 해라. 2번, 3번 빨리 좀 해라. 똑같아.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짜증을 내서 야 너 내가 화를 낸 것도 아니에요. 짜증을 낸 거예요. 가서 야 너 맨말 된다 해놓고 아직도 안 됐냐. 요 정도예요. 그랬더니 뭘 했는지 알아요? 딴 변호사 가져가라 이거예요. 안 하겠대. 근데 이미 진행한 거를 딴 변호사 언제 가져가요 또 다시.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아까 얘기하는 그 인사과장에서 뭐 제 말 잘 따르는 놈 한 명 만들어 놓은 놈이 있어요. 걔 달아가서 야 솔직히 내가 가기는 쪽팔리니까 네가 가서 다시 좀 살살 좀 달래라. 그래서 다시 보내가지고 살살 달래서 일을 시켰어요. 내가 방법이 없어서 정말 질질 끌려당겨야 돼요. 걔한테 돈 달라면 더 줘야 되고 뭐 안 된다면 알았다 그러고 좀 빨리 좀 해주세요 하고 나오셔야 되고 돈 내가 줘가면서 그거 감안하셔야 되니까 능력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평판 좋고 말 잘 듣는 애들 한국 사회에서 좀 말 잘 듣는 그런 애들 꼭 쓰시라고 여러 번 당했어요. 변호사한테.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쪽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나도 이제 위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일했던 신복 얘도 현지인들 직급은 같지만은 얘도 마찬가지로 회사 내에서 이 파워가 같이 올라가요. 신복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이제 아무래도 이권에 개입할 경우나 뭐 뇌물을 받을 경우나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막 대놓고 팍팍팍 잘라버리면은요 사이가 틀어져요. 그러면 답답한 게 누구냐면 제가 더 답답해요. 왜냐면 그동안 오랫동안 일하면서 많은 일들을 얘가 진행을 했었고 얘가 세부적인 걸 얘가 알기 때문에 갑자기 무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그런 거 알더라도 그러지 마시고 정말 진짜로 회사에 큰 피해가 가는 일이 아니면은 아주 작은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가세요. 그리고 이 표시를 주세요. 나는 네가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업체 사장이라든지 나는 걔하고 친분이 있다라는 걸 자꾸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니면 그 사람하고 내가 따로 밥을 먹는다든지 걔 빼고 다른 애랑 가든지 아니면 뭐 스페인어가 되면 내가 이제 그 친구하고 다른 밥을 먹는다든지 그리고 나 약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걔가 알게끔. 그러면 걔도 이제 알 거 아니에요. 불안할 거지. 최소한 알더라도 알든지 아니면 불안하든지.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표시를 주는 거고 나도 알지만 무시하고 있을 거라고 살짝 표시를 주는 거죠. 그렇지만 함부로 크게 못하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노하우를 쓰냐는 거 개인이 좀 지내시면서 파악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현지인들하고 일할 때 자기 밑에 일하는 이제 팀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지인들이 그 친구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거다라는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얘네들요, 책임감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 책임감 있고 일하는 애들은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똘똘한 애, 그런 책임감 가지고 일하는 애들은 잘 잡으셔가지고 뭐 용돈을 따로 주시는 애 가지고 잘 자기 편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총괄 관리를 맡았기 때문에 이제 노조하고도 이제 협의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얘랑 같이 있으면서 내 의견을 얘기해주고 설명을 하라고 그러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잖아, 인사과장한테. 얘가 가면은요, 어떤 놈들은 내가 얘기한 거 그대로 전달만 해요. 그럼 걔가 내가 전달한 거에 다른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걔가 얘기한 걸 나한테 또 전달해요. 그럼 내가 거기에 얘기하잖아, 또 얘기해요. 그럼 전달만 해요. 그런 애들 많아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협의하면 지가 좀 내고도 어느 정도 이제 내 뜻을 아니까 내고도 하면서 서로 좀 의견 교란도 하면서 좀 논쟁도 할 건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안 해요. 왜냐? 자기가 걔네들하고 척지기 싫으니까. 질라면 내가 절해요. 그런 놈들은 인사과장이나 그런 데 시키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인사과장은. 인사과장이나 뭐 이런 애들은 좀 나를 대변해서 좀 일할 만한 애들. 그런데 나는 얘네들한테 얘기를 해요. 너 회사 입장에서 100% 쓰면 안 된다. 왜냐면 나중에 얘네들이 너랑 얘기하기 싫어한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60, 70%만 서주고 나머지 3, 4%는 네가 걔네들 입장을 이해해주는 척을 해라. 그래야 너가 계속 걔네들하고 대화창구로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는 애들, 책임감 갖고 잘 가지고 내고도 해주고 해주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이고, 대부분의 애들이 이 노조 애들하고 척 앉으려고 그냥 전달만 해요. 말만.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야, 너 말 전달하는 거 나도 스페인어 해. 네가 왜 전달해? 그러면 내가 하지. 네가 앞에 나서서 좀 이게 좀 불편한 것들 네가 제거하라고 너가 앞에 있는 거지. 스페인어 전달할 것 같으면 너 필요 없어. 내가 하면 돼. 그냥 스페인어 전달은 나도 스페인어 할 줄 알아. 그래 버렸거든요. 그런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기간 동안에 잘 파악하셔서 빨리 잘라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뭐 이거는 뭐 크게 뭐 중요한 일은 아닌데, 이 현지인 애들이 산수에 굉장히 약해요. 한국 사람들은 한 자리수 한 자리수 곱하기 해가지고 나오고 한 자리 두 자리까지 암산으로 하잖아요. 얘들 그거 하면 놀래요. 정말로 그래요. 제가 니카라가 있을 때 제가 막 한 자리 두 자리 곱해서 바로 나오니까 농담 삼아 저보고 천재래요. 근데 한국은 그게 노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열받은 일은 아닌데 그런 걸 감안하시라는 거고. 그리고 애들 뽑을 때 애들 엑셀 뭐 컴퓨터 잘한다 그러잖아요. 절대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 애들 뽑을 때 너 엑셀 잘해? 저는 엑셀 잘하지 못해요. 그냥 하는 만큼은 해요. 남들 하는 만큼만 해. 잘한다고 와요. 그럼 시키면은 내가 자리에 앉혀야 내 컴퓨터 줄 테니까 해봐. 열이면요, 7, 8 진짜 기본적인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시켜보기 전엔. 이 나라 애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의 교육 수준이 한국하고는 진짜 많이 차이 나요. 그런 거 보면 정말 많이 차이 나요. 애들 산수라든지 또 이런 엑셀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캐파, 그런 거는 교육 수준에서 나는 캐파들은 굉장히 차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건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얘네들은요, 뭔가 잘못을 딱 했잖아요. 그러면 잘못됐다는 걸 내가 끝까지 입증을 해줘야 돼요. 입증하기 전까지는 얘네들 잘못했다는 말을 절대 안 해요. 왜냐? 한국은 둘이 싸워가지고 서로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높은 사람이 와서 야, 얘네들 왜 잘못했어? 너 잘못했지? 예. 너 잘못했지? 예. 이러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사실 뭐 제가 이랬는데 뭐 제가 참 사실 저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애가 그러면 사실 뭐 저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 간에 잘못을 같이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쪽 문화는요, 내가 2명 데리고 왔어요. 근데 뭐 너 잘못했지? 그럼 얘가 잘못했어요. 인정하잖아요. 그럼 얘는 인정 안 해요. 그럼 얘가 잘못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잘못됐다고 인정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문화 차이예요. 자, 한 일례로 제가 이제 그 과테말라에 있을 때예요. 그때는 봉지회사에 있을 때예요. 그런데 제가 뭘 시켰어요. 안 했어요, 얘가. 그래서 너 왜 안 했어?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애가 자료를 안 줬대요. 그래? 알았어. 걔를 불렀어요. 너는 왜 안 했어?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다른 애가 자료를 안 줬대요. 불러와. 오케이. 그는 불렀더니 또 그 밑에 있는 현장에 있는 애가 자료 안 줬대요. 불러와. 내가 4명인가 5명인가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자, 봐라.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자, 첫 번째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얘한테 달라고 했어? 달란 얘기 안 해요, 얘네들은. 주기 전까지. 얘네들 달란 얘기 했어? 안 했어요. 얘네들 갖다 줘야 돼요. 얘네들은 그래요. 정말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내일이면 야, 빨리 줘, 안 줘.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다 됐어, 안 됐어. 야, 나는 급해. 너는 왜 이렇게 안 갖다 줘? 나는 빨리 해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빨리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업무상 싸우잖아요, 둘이. 얘네들은 안 싸워요. 싸우기 싫어. 얘네들은 서로 그런 척을 안 져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얘기하겠죠, 달라고. 그런데 안 갖다 주잖아요. 그럼 또 달라고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나는 한 번 얘기했으니까 내 잘못이거든. 달라고 또 안 해요. 안 줘요. 안 줬으면 끝이에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거든. 이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감안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그런 마인드니까 업무상 일할 때 정말 그걸 감안하시고 이래야지 화병에 안 걸려요. 여기까지는 제가 남미 쪽에서 20년 정도 이 현지인들과 근무하면서 느낀 점 뭐 많아요. 장점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오래 계신 분들에 따라서 느끼는 강도가 차이는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교육 수준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일들하고 얘네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일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상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도 상식이다. 아니에요. 내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기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지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용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열 번째 다 알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거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동사 변화,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동사 변화를 다 시키잖아요. 그거 동사 변화 철자 틀린 애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국 사람인데 첫 번째, 두 번째 몰라? 그거는 상식 이하의 수준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는 달라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여기서도 상식이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상식의 수준이 틀려요. 그걸 알고 가셔야 덜 열받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하시면 엄청 정말 많은데, 제가 오늘 얘기한 거는 그냥 한 10가지 정도만 이렇게 추려봤어요.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들, 뭐 인상적이라기보다는 열받았던 것들이겠죠. 여기 오시면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열받는 사람들 아마 정말 많을걸요. 나중에 해외 쪽 오셔가지고 느끼실 거예요. 진짜 느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이쪽 남미 쪽에 오신 분들은 제가 오늘 한 말 정말 제가 가슴 깊이 느낄 거예요. 자, 그 느끼시지만 말고 화평 걸리지 마세요. 그 미리 알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때 그 라틴 코리아 그분이 얘기했지,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하고 이 화병 걸리지 마요.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가슴 윗부분이 잠깐 답답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 과테말라 왔을 때. 근데 지금도 답답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제가 미리 체크를 하죠. 막 미리 이제 아까 얘기하는 거를 알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미리 자르고 미리 여러 번 체크하고 퇴근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미리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똑같은 일을 똑같이 여러 번 해야 돼요. 저는 관리자로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자, 오늘 영상은 이 남미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거 뭐 그런 것들 정리했으니까, 저는 열받고 화병이 날 정도로 그랬지만은 여러분들은 열이 받겠죠. 근데 화병 정도 날 정도로 하지는 마세요. 이제 아셨으니까 감안하시라고요. 제 영상은 주로 남미에서 이제 제가 여지껏 느꼈던 거,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편안하게 얘기하듯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감안하세요. 뭐 이쪽 남미 관련돼서 또 계속 또 올릴 거니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요. 화병 걸리지 마시고요. 혹시 치워보시면은, 자, 그리고 구독하시고,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